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 현지에서 많이 언급된 이슈 중 하나가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증시 순매수 확대인데요. 지금부터 음성만 들으시면 되고 후반부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을 언급할 때 제가 화면을 보세요라고 멘트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월 11일 찐중투에 업로드해드린 중국증권사 리포트 읽기 종신증권 시황전략 주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투자전략 부분에서 중신증권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콩 항생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상 가성비가 부각되고 길게 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로 복귀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지금부터 홍콩 증시 비중 확대 전략을 권유한다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초부터 홍콩에 상장한 일부 중국 우량주들이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IT 소비주인 텐센트랑 메이투아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샤오미는 미국발 투자금지 이슈의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급락한 후 이번 주 들어서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바이오 CDMO 1등주인 양명바이오 또는 야오밍바이오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왔고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인 알리건강, 찡둥건강도 오늘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1월 20일 오늘 CICC, 국태군안 등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일단 CICC 리포트만 공유해 드릴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기초상식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째는 2014년 말 중국 정부가 출범한 호강통은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고 2년 후인 2016년 말에 출범한 성강통은 심천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상해와 심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동시에 중국 본토 투자자들은 홍콩 주식에 투자할 때 과거에 비해 많이 편해졌죠. 둘째는 홍콩 증시를 중국 증시와 비교할 때 좀 대립해서 보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홍콩 증시는 중국에 비해 외국인 보유 비중이 훨씬 높아요.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유통시총 비중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홍콩은 외국인이 한 40% 이상을 차지해요. 홍콩 현지 자본 외에 과거에는 영국 자본, 미국 자본, 중국 본토 자금 이렇게 순서로 컸었는데 중국 정부가 호강통, 성강통을 출범한 이후부터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증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중국 본토 자금의 비중이 영국과 미국 자본을 넘어설 정도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홍콩에 상장한 기업이 2,569개가 있는데 그중 1,198개, 종목수 비중으로는 한 47%죠. 1,198개가 중국 기업이라서 중국 시장이 반영되는 부분이 크죠. 전체 종목에서 차지하는 그 종목 수의 비중은 47%지만 시총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텐센트가 절대적으로 시총이 너무 크니까. 지금부터 오늘 CICC가 발간한 홍콩 증시 관련 코멘트를 말씀드릴게요. 연초부터 1월 19일까지 중국 본토 자금이 호강통을 통해 홍콩 증시로 투자한 순매수 금액이 1,500억 원, 한화로 하면 25.5조 정도 되죠. 순매수 금액이 1,500억 원을 돌파했다. 홍콩 주식의 투자 로직에는 주로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경기와 실적 측면에서 중국 경기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홍콩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15%에서 20% 성장할 전망이다. 둘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은 중국 A주에 비해 홍콩의 평균 PER이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셋째는 유동성 측면에서 홍콩은 글로벌 유동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데 지금 미국, 유럽 등 해외의 코로나 통제 상황이 아직 안 좋아서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기조로 갈 것이다. 홍콩 증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주 연속 글로벌 자금이 유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는 신구경제 측면 즉 전통산업과 신흥산업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경제 기업들 주로 IT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을 말하겠죠. 신경제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에 상장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중국 본토 자금의 환영을 많이 받았다. 작년 말부터 중국 금융당국의 반독점 규제 조치로 일부 기업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이걸 매수 기회로 삼은 중국 본토 자금이 좀 있었다.
여기서 신경제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에 상장했다고 언급했잖아요. 참고로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는 주로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홍콩 2차 상장을 두고 말한 건데요. 참고로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 총 265개가 있는데 2018년 3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나서 그 한 달 후인 4월에 홍콩 거래소에서 바로 상장 규정 수정안을 발표했어요. 즉 해외에 상장한 중국 기업 중 중국 본토에서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기업의 홍콩 2차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수정안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존에 미국에만 상장돼 있던 중국 기업들의 홍콩 2차 상장 행보가 하나씩 이어왔는데요. 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2019년 11월 홍콩에 2차 상장했고 이어서 그 게임사 넷이즈랑 전자상거래 찡동은 2020년 6월에 홍콩에 2차 상장했고 동영상 플랫폼인 삐리삐리는 지난주 홍콩 거래소에 2차 상장 신청을 제출했고 바이두는 오늘 나온 기사인데 다음 달 춘절 이후 홍콩 거래소에 2차 상장 신청을 제출한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향후 하나하나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만 상장된 기업이 홍콩에 2차 상장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홍콩 거래소에서 비교적 높은 기준을 설정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뉴욕, 나스닥, 런던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최소 2개 회계 연도 이상의 양호한 레코드 기록, 시총 400억 홍콩 달러 이상 또는 100억 홍콩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한 개 회계 연도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10억 홍콩 달러 이상. 이러한 다양한 기준에 만족해야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홍콩에도 2차 상장할 수 있어요. 2019년 11월 알리바바의 홍콩 상장식에서 당시 홍콩 거래소 총재는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알리바바도 홍콩 증시에 돌아와 2차 상장을 할 수 있는데 기타 중국 기업도 못할 리가 없죠. 라고. 지금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 총 265개가 있는데 홍콩 2차 상장 요건에 부합한 기업은 20여 개 정도가 될 거예요. CICC 리포트 내용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2014년 말 호강통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홍콩 증시로 투자한 본토 자금이 총 1.66조 위안인데 2020년 들어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한 해 유입 자금이 6천억 위안, 홍콩 주식으로 순유입된 자금이 2천억 위안에 달하는데 공모펀드 대부분이 중국 A주랑 홍콩 주식을 다 포함하는 이런 펀드라서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중국을 비중을 많이 둘 수 있고 홍콩 비중을 또 늘릴 수도 있고요. 중국 현지 개인 투자자들은 홍콩 증시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할 때는 아직은 금액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은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중국 홍콩 주식을 담은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공모 펀드를 통해서 홍콩 주식에 대한 신규 투자 자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펀드마다 다르지만 홍콩 주식 비중이 높은 건 최대 40~50%까지 갈 수 있어요. CICC는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매년 5천에서 6천억 위안의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콩 주식 관련 리포트를 공유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중국 주식 비중 확 줄이고 홍콩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종신증권의 시황 전략 리포트를 그렇고 오늘 발간된 CICC랑 국대군한증권 보고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점은 물론 중국, 홍콩, 미국 이렇게 다 분산 투자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홍콩 주식 쪽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작년보다 좀 괜찮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홍콩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확대해도 괜찮다. 이런 투자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 2,56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중 호강통, 상강통에 포함된 종목이 498개밖에 안 되는데 498개니까 전체 종목의 한 19%, 20%를 차지하죠. 근데 종목 수 비중은 19%인데 시총 비중은 67%예요. 그중 절대적으로 시총이 큰 게 텐센트 그리고 여러 국유은행, 국유증권사, 국유보험 시총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 그 외에 메이투안이나 샤오미 등 종목도 홍콩에 있는 호강통에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연초부터 홍콩 증시로 흘러간 자금이 주로 중국 현지 신규 펀드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홍콩에 있는 호광통, 상강통 종목에 498개가 있지만 거기에 중국 기업도 있고 홍콩 기업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에 투자하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498개 중에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중국 기업으로 좁히고 또 중국 기업도 너무 많은데 그 종목을 어디로 중점을 둬야 하냐. 그래서 CICC는 최근 중국 본토 자금이 선호하는 홍콩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고 과거 긴 기간 동안 봤을 때 또 어떤 종목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종목 측면에서 분석했는데요.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화면을 보세요. CICC는 올 연초부터 1월 19일 어제까지 중국 본토 자금이 순매수한 홍콩 종목 중 상위 10개를 정리했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00700 텐센트 홀딩스, 게임 플러스 SNS 플러스 핀테크 플러스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는 00941 차이나 모바일 통신사죠. 셋째는 00883 중국 해양석유 또는 영어로 시누크 정유사, 넷째는 00981 SMIC 반도체 파운드리, 다섯 번째는 03690 메이투안 음식 배달 앱이랑 호텔 예약 그리고 기타 다양한 신사업을 하고 있고 여섯 번째 종목은 00388 홍콩증권거래소, 일곱 번째 01810 샤오미죠. 스마트폰과 IoT 생활소비 제품, 여덟 번째 00728 차이나텔레콤 통신사, 아홉 번째 06969 스몰 인터내셔널인데 전자담배, 마지막 열 번째는 00762 차이나 유니콤 마찬가지로 통신사.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하는 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다 좋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모펀드의 경우 매니저들이 적게는 20-30개 많게는 40-50개 여러 가지 종목을 믹스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한 종목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에 베팅할 수 없어요. 좀 다양하게 업종을 배분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10개 종목에서도 또 압축해야 되겠죠. 여기 오른쪽 열이 순매수 금액이고 단위가 홍콩 달러인데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이 이 전체 금액의 57%를 차지해요. 이어서 이 표는 지난 5년간 중국 본토 자금이 순매수한 홍콩 상위 50개 종목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00700 텐센트 홀딩스 오른쪽에 숫자가 152로 나오죠. 요 오른쪽 열에는 숫자가 뭐냐면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 중 152개 펀드가 이 텐센트 홀딩스라는 종목을 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번째 03690 메이투안은 중국 현지 자산운용사 중에 116개 펀드가 메이투안을 담았다. 세 번째 02269는 양명바이오, 여밍바이오인데 28개. 근데 이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텐센트는 엄청 오래전에 상장했어요. 또 예를 들어 10번째 종목 01810 샤오미 그룹인데 이 종목을 담은 펀드가 16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어떤 종목은 엄청 옛날에 상장했고 어떤 종목은 상장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차이도 커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중국 본토 펀드가 순매수한 상위 50개 종목을 봐도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여기서 계속 부진한 종목도 있고 또 계속 수년간 가는 종목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계속 부진하다가 최근에 잠깐 가는 종목도 있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또는 홍콩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좀 압축하기 위해서 범위를 좁히고 싶다. 그러면 이 50개를 참고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죠. CICC 리포트 내용 계속 갈게요. CICC는 홍콩 주식의 투자 전략이 있어서 다음 4가지 위주로 봐야 한다고 종목 리스트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량 인터넷 및 과학기술 신경제 대표기업, 두 번째는 중국 홍콩 동시상장 종목 중에 낙폭이 크고 시총 크고 PR이 낮고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거나 개선 중인 기업, 셋째는 홍콩에만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 희소성이나 어떤 특색이 있는 기업, 넷째는 최근 미국발 정치적 이슈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기업. 이렇게 4가지 범위를 제시했는데 아무래도 순서대로 그 선호도나 중요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량 인터넷 기업 및 과학기술 신경제 대표 기업을 제시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00700 텐센트 홀딩스, 두 번째 01810 샤오미 그룹, 세 번째 03690 메이团. 제가 자꾸 이 코드 앞에 0을 추가하잖아요. 한국 증권사 HTS상 홍콩 종목의 코드는 5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00700 텐센트 홀딩스, 두 번째 01810 샤오미 그룹, 셋째 03690 메이团, 넷째 01347 화홍 반도체, 파운드리죠. 06618 찡동 건강, 00268 금첩국제 찐디에 인터내셔널, 03888 금산 소프트웨어 또는 킹소프트. 요 두 개 종목 00268과 03888은 원래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였는데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 관련 신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매출에는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가 다 있어요. 이어서 02013 웨이먼 그룹. 요거는 텐센트 SNS 플랫폼 상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죠. 마지막 01797은 신동방 그 온라인 교육하는 기업. 이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람들이 심리를 생각해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걸 1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이 오늘 CICC 보고서는 그냥 이 종목들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CICC가 제시한 두 번째 분야는 중국, 홍콩 동시 상장한 종목 중에서 그동안 낙폭이 크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하지만 최근 펀더멘털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이런 기업. 첫 번째 02600 중국 알루미늄, 06099 초상증권, 02333 장성자동차, 00857이랑 00883은 다 정유, 그리고 02628 중국 인수보험, 보험사죠. 근데 2번으로 제시했긴 했지만 정유나 보험이나 이런 거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고 사실상 특히 정유 쪽은 글로벌 유가의 영향도 많이 받고 경기나 성장성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발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부각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시했지만 이걸 다 좋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소비나 금융산업의 성장이나 그거랑 관련된 거는 06099 초상증권이랑 02333이죠. CICC가 제시한 세 번째 분야는 중국 기업인데 홍콩 증시에만 상장돼 있고 그리고 업종이나 사업에 있어서 좀 특색, 뭔가 명확한 점이 있다. 종목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 첫 번째 03692는 제약이죠. 두 번째 01066은 의료기기, 세 번째 03800은 태양광, 그리고 00291은 맥주, 01579 이할국제 그 조미료랑 호거 전용 소스, 06969 아까 그 전자담배 스몰 인터내셔널, 02020 안타스포츠는 스포츠용품, 06862는 하이디라오 호거 전문점, 00175는 길리자동차 또는 지리자동차. CICC가 제시한 네 번째 분야는 최근 정치 이슈, 이건 사실 미국발 정치 이슈를 말하는 거죠. 영향으로 신저가를 기록한 저밸류 대형주인데 첫 번째 00941 차이나 모바일 통신사, 두 번째 00728 차이나텔레콤 마찬가지 통신사, 세 번째 00688 중국 해외 발전 부동산, 00883 시누크 또는 중국 해양석유, 정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하기엔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단기적인 정치나 어떤 큰 이슈로 잠깐 급등할 수 있지만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CICC가 발간한 이 보고서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국 답은 텐센트나 메이투안이나 샤오미나 이런 중국의 각 분야에서 절대적인 1등주, 시장 통제력, 그리고 장기 성장성도 있고 근데 중국 기업인데 홍콩에만 상장돼 있다는 희소성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연초부터 중국 본토 자금이 이미 확대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텐센트에 대한 심층 분석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이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텐센트 홀딩스 미래에 대한 10가지 사고, 90분짜리 아주 긴 영상을 보시면 되고, 메이투안은 요 2달 전에 올린 메이투안 점검 영상을 보시면 되고, 샤오미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올려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 10월 8일에 장중 급락 코멘트, UWB 기술 발표, 공시 및 주가 하락 코멘트, 중신증권의 샤오미 중장기 전망, 그리고 최근에는 샤오미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인 레이쥔의 5년 전 강연이랑 최근 심층 인터뷰, 그리고 작년에 중국 현지 1대1 토크 코너에서 중국에 사는 저희 사촌동생과 샤오미를 토크했어요. 이 친구는 샤오미 스마트폰이랑 생활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근데 홍콩이 최소 매수 단위가 100조짜리 있고 200조짜리 있고 500조짜리도 있는데, 텐센트는 최소 매수 단위가 100조니까 하나 사면 한화로 한 970, 980만 원 정도 되고, 샤오미는 최소 매수 단위가 200주라서 하나 사면 90만 원대, 메이투안은 100주 단위니까 한 520만 원. 금액이 좀 크긴 커요. 근데 텐센트가 2014년 5월쯤에 한 번은 1대5 비율로 주식 분할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뭐 주식 분할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게 없어요, 아직은. 네, 지금까지 오늘 발간된 CICC 홍콩 주식 관련 리포트를 공유 드렸고요. 끝으로 찐중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거라 아직은 얼마 안 됐지만, 찐중투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은 이 썸네일 배경 색깔이 알락달락한데 뭔가 분류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썸네일 배경 색깔로 각 코너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 회색 배경은 중국 시황, 대체로 좀 단기 시황 측면에서 지금 중국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특징주인지, 그리고 요 파란색 배경은 중국 기업, 중국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항서지하고 샤오미 그룹, 최근에는 바이두 지리자동차, 요거 파란색은 중국 종목, 개별 종목 위주로 분석하는 영상이고, 요 주황색으로 된 거는 중국 산업 종목이라고 써 있죠. 중국 산업에서 그 산업에 속한 우량 종목까지 좀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설명하는 거고, 요 민트색으로 된 거는 중국 산업인데 어떤 특정 산업의 최근 동향이나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그리고 요 자주색으로 된 거는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또는 중국 리더 강연 듣기인데, 중국 핫한 상장사의 창업자나 회장이 강연을 하거나 중국 현지 방송국에서 심층 인터뷰했을 때 그거를 제가 한국어로 내레이션을 추가해가지고 공유 드리는 거. 창업자나 회장이 곧 주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이 창업자 회장의 어떤 마인드나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초록색 배경으로 된 거는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한국 증권사도 중국 주식 관련 리포트가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외국인, 한국인 시각에서 중국 바라볼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상 중국 주식은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중국 현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중국 현지 증권사의 시황이나 산업이나 종목 보고서에서 좀 보면 괜찮다고 느끼는 걸 공유 드리는 거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도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 이게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긍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산업이나 시황이나 개별 종목이나 이슈에 대해서 또는 환율이나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너무 한국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빨간색 배경으로 된 거는 중국 상장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한국에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저희 지인 중에, 중국 현지에 사는 지인 중에 이 상장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토크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중국 현지 1대1 토크고요. 그리고 끝으로 요 유치한 핑크색으로 된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개월 전에 찐종투를 시작하고 나서 저랑 약속한 게 있어요. 이제 구독자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제가 중국 주식 외에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무용 그 레슨 영상을 한 번씩 올리자. 그래서 2달 전에 1000명, 그리고 며칠 전에는 2000명. 제 생각에 유튜브라는 세상에서 100명, 1000명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희 자기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주식 리서치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무용을 좋아해서 이 2개가 저희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와 약속한 게 이제부터 구독자 1000명 늘 때마다 그 한국 무용 레슨 영상을 올리고 싶다. 저와의 약속.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